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하나입니다. 현대로템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3%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환율이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외인이 순매도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가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빅 이벤트가 있죠. 윤석열의 탄핵이 가결이 되냐 부결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다른 방향성을 가질 것이고, 사실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금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가결이 된다고 해도 이제 남은 리스크는 헌법재판소라는 리스크가 또 한 번 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확실하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뭐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동성에 대한 대비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현대로템이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매수가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 시장 방향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바닥에서 잡아가셔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44,000원에서 49,000원까지 지금 반등이 나와 있는데 이 구간에서도 지금 상승폭이 7% 이상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면은 더 큰 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구간에서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대응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제가 코멘트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놓으시고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757-8983-4번으로 현대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현대로템 조정 나왔을 때 이런 고점 구간이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매수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은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놓으시고 대기하고 계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 보내놓으시면 다음번 확실한 고점을 만들어냈을 때 그 고점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고점을 만들어냈을 때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제가 차익 실현할 수 있게끔 매도 사인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폴란드와 관련된 폴란드 2차 계약과 관련된 뉴스들이 사실 쏟아져 나왔는데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우리 방사청장이 폴란드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폴란드 2차 계약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는 기사로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현재 폴란드 정부와 우리 현대로템과의 계약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폴란드의 방산업체인 PGG와 그리고 폴란드 정부와의 지금 가격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다.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골자였고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 기사를 통해서는 이건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이 기사인데 사실 내용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2차 수출 계약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냐라고 봤더니 우선 폴란드 2차 계약 같은 경우는 폴란드 정부와 그리고 현대로템 계약이 1차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현대로템과 폴란드의 방산업체인 국영 방산업체인 PGG와 이렇게 두 가지 계약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폴란드와의 계약에서는 K2GF를 폴란드 군에 납품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PGG와의 계약 형태는
K2 폴란드형 K2PL에 대한 기술 이전과 그리고 생산 기지를 지원하는 것이 두 번째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PGG와 폴란드 정부가 가격적인 면에서 지금 협상이 불발되고 있다,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사가 좀 내용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좀 다른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이 기사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머니에스라는 언론에서 내놓은 기사인데, 정확하게 지금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라고 봤더니 K2 지금 남아있는 계약분이 820대잖아요. 우리가 180대는 1차 계약에서 이미 체결을 한 바 있고, 나머지 계약 820대 중에서 320대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형태고, 나머지 500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품을 폴란드로 보내주면은 PGG,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가 이 500대를 조립해서 그런 다음에 정부에 납품하는 형태로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K2에 대한 내용은 폴란드 정부와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로템에서 가격을 그렇게 높게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PGG 측에서, 그러니까 폴란드의 국영기업인 PGG 측에서 폴란드 이제 정부와 다시 한번 가격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가격 계약을 맺으려면 가격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정부의 PGG가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정부에서 이 가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게 골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게다가 우리나라 측에서는 현지 생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얘네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뭐다? 기술 유출이다. 어찌됐든 우리가 핵심 부품과 나머지 부품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폴란드로 보내줘서 얘네들이 조립을 하는 형태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 조립 과정에서도 당연히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폴란드로 보내는지, 그런 내용들을 사실 PGG와 우리나라 현대로템과는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걱정하기에는 사실 너무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난항은 뭐다? 폴란드와 그 다음에 국영기업과의 계약 내용이다. 사실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2차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직까지 여기서 얘네들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런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세부적으로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PGG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예요. 근데 이 국영 방산업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지금 논리적으로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이거는 100% 추측이에요. 아마도 현대로템 측에 조금 더 기술에 대한 부분들,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현대로템이 생각했던 것 부분보다 더 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는 지금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로템 측에서는 빨리 PGG 측에서 폴란드와 정부와 계약을 맺어줘야지 우리는 2차 계약이 성사되는 건데, PGG가 중간에서 딱 버티고 앉아서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PGG 측에서도 뭔가 현대로템한테 너네가 우리가 요구하는 이 부분을 너네가 받아들이면은 가격을 다운시켜서 계약을 빨리 진행할게, 지금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닐까?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과정 안에서 어떤 지금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아무래도 방산에 대한 특수성이 있죠. 네, 기밀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정확하게 시장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정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추측컨대 올해 안에 2차 계약이 완결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2차 계약이 성사가 되기는 할 거다. 근데 그게 언제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지금 12월 해봤자 2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2주 동안에 우리 정부는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현재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우리 방사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 이번 계엄 사태와 이번 방산 수출 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다. 우리 스케줄대로 그대로 진행할 거고, 우리 정부에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거다라고 밝히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대로템의 주가는 견고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이 우리 현대로템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봐지지 않는다. 어찌됐든 2차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여전한 거고, 당연히 체결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다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은 없지 않았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가격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어차피 시장에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 결국에는 올해는 어찌됐든 이렇게 지나갈 것 같고, 내년이 돼서 이제 확실하게 K2에 대한 2차 계약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주가는 당연히 방향성은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추세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지금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뭐 내년에는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중국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한 이후에 중국의 군사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여서 만약에 외부에서 지금 이 태평양 지역에 침입을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모두 막아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지금 군사활동이 포착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은 사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인 지금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군사력을 거의 미국에 맞먹는 수준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군사력 증강이 더 뛰어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바로 대만 때문인데요.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대만이 우리 뭐 2차 대전 이후에 외부에게 국가가 넘어갔다가 아직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대만에 관련된 내용은 워낙에 민감한 문제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서 대만에서 우리가 중국이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미국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그리고 정서상 대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중국 안에서 군사력을 미국만큼 강대하게 키워서, 너네가 만약에 대만을 가지고서 대만을 독립을 시켜버린다면은 우리는 군사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침략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실제로 뭐 대만을 독립을 시키거나, 이미 대만에 대해서, 대만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미 이전 정권에서 이미 미국과 중국과 어느 정도 합의를 했던 정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대만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던가, 돌려서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대만을 지지한다던가 그런 스탠스를 보이니까, 그때부터 중국이 군사력을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키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뭘로 이어진다? 네, 긴장감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활동들이 주변국에게 군사력을 증강시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평양의, 남태평양에 뭐 물론 조금 떨어져 있지만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중간에 필리핀이 있는데 이 필리핀 앞바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잠수함이 필리핀 바로 앞바다 150m 앞에서 중국의 잠수함이 관찰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필리핀이 뚫리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호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 납품을 받아서, 특히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현지에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을 정도로 호주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호주에서 지금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 규모가 우리나라에 맞먹는 규모로 지금 60조 정도로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중국 때문에 우리 태평양 지역의 군비 경쟁이, 이제는 우리 태평양 지역의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긴장감은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고, 워낙에 중국의 적대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바이든도 마찬가지였지만 트럼프는 좀 더 강한 강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군사활동과 그리고 이런 긴장감은 더욱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금 현재 아시아 지역에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지금 흐름과 무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에서 지금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런 흐름과 무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1월부터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 방산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이슈로 인해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모두 이런 조정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내년이 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네, 우리는 주가가 어떻게 되든, 주가가 빠지든 올라가든 대응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바닥자리에서 우리가 현대로템을 매집해 나간다면은 최소한 빠르면은 1월, 늦어도 2월 안에는 40% 50% 수익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는 지금 매매 포인트를 혼자 잡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나는 너무너무 불안했다 하시는 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놓으시고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로 현대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현대로템의 중요한 매매 구간에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채널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방송으로 올려드리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히든 종목들까지 모두 매매 포인트도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매매 코멘트 모두 다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네, 아시죠? 영상 더보기란에 클릭하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링크 올려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로 승인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문자 확인하고 빠르게 승인해드려서 내일부터는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저랑 소통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유튜브 주식 영상으로 주식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 공부하려고 영상 시청하셨나요?
아니죠. 주식 투자로 돈 벌고 싶어서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나는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내동매매를 하시기 때문인데요. 사실 요즘같이 힘든 때 생활비 조금 벌어보겠다라는 것 뿐이었는데 내 계좌는 대체 왜 이러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투자금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기 선착순 딱 100분만 모실 건데요. 집중하세요. 그러면 100만원으로 1억은 어떻게 만들까요? 100만원으로 매일 6%씩 수익을 내면 복리의 마법이 시작돼서 한 달이면 321만원, 두 달째엔 1029만원, 세 달째엔 33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4개월 차가 되면 1억 584만원이 됩니다. 숫자로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보이지만 이걸 가능하게 만들려면 엄선된 종목과 함께 전문가의 매매 스킬이 필요한데요. 네,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추천드린 종목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에 추천드린 4조 산업은 저점 돌파 구간에서 55,000원에 추천드렸고 그 후 바로 급등해서 8월 13일 고점 79,600원에 도달하였고 추천가 대비 37%가 상승하였습니다. 8월 22일에 추천드린 유한양행은 단기 저점 92,000원을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그 이후 9월 24일 16만 300원까지 급등을 했고 한 달 만에 7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잡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스킬이죠. 사실 그 외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모두 히든 종목으로만 진행이 될 거고요. 100명이 모이면 즉시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는데요.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 순서대로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빨리 시작하시면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 후에 010-7578-9834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선착순 딱 100분만 모시고 전부 무료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정말 절실하신 분들, 주식으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